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에는 어떠한 친구가 또 상장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친구가 상장을 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이 무려 7개나 있더라고요. 스펙을 포함해서 7개가 아니라 스펙이 아예 없는데도 7개나 있으니까 야, 이거 공부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7개 중에서 2개는 이번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5개를 보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둘, 넷, 6개, 6개가 있었는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QRT 그리고 스펙 3개, 뉴로메카, JI테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QRT 미래셋 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상장 당일 공모가는 44,0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43,000원, 고가는 44,950원, 종가는 38,350원으로 공모가 대비 12%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이제 44,0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950원 정도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청약을 하셨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QRT의 보유수는 6개월짜리가 13%가 있다는 거 그 전까지는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펙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스펙의 매력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교보 13호 스펙 1960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000원이 이렇게 깨지는 거는 코로나 다음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2,000원, 시초가는 2,000원, 고가는 2,000원, 그리고 종가는 1975원으로 상장 당일에도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KB 제23호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네요. 공모가가 2,000원인데 시초가가 1,940원, 고가가 1,940원, 종가는 1,935원으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000원이 깨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NH 스펙 25는 나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는 2,000원인데 시초가는 2,110원, 그리고 고가는 2,270원, 종가는 2,175원으로 공모가 대비 8%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해도 한 주당 2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인기가 없는 스펙은 패스를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인기가 좋은 스펙은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스펙을 청약할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과 NH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뉴로메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컸지만 그런데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16,900원, 시초가 24,250원, 고가 27,200원, 종가는 21,050원으로 종가에 매도를 했다면 한 주당 4,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장중에 조금 좋은 기회에 매도했다면 한 주에 만원 가까운 수익도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블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저 기리스는 얼마에 팔았나? 시초가의 더블이 아니라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248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금액을 치킨은 먹을 수 없으니까 히릿과 데이트할 때 내일 가야겠네요. 내일 가서 커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수가 1개월, 2개월, 3개월 전부 다 10% 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JI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패스를 많이들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들어 공모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도전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정말 단기적이었는지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공모가 16,000원, 시초가 14,400원, 고가는 14,400원, 종가는 11,900원으로 마지막에 매도했다면 한 주당 4,100원의 손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약하신 기분들이 있다면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주가가 쭉 올라서 공모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수를 보면 1개월이 4.5%, 6개월이 3.9%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번 주에 청약을 진행했던 두 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와 윤성 FNC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 DTNCRO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 기릿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다음 주 금요일날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예정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금요일, 공모가는 17,000원이었고 기관 경쟁률이 매우 나빴습니다. 74대 1. 그리고 균등 청약을 하셨다면 10.9개로 11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손실이 또 커지면 약간 속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주에 돈만 넣어서 10개만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시가총액은 1073억, 유통 비율은 35%라서 유통금액은 383억이라는 거, 상장 당일날 이 정도 금액이 풀린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윤성 FNC,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나빴습니다. 기관 경쟁률 67대 1, 의무 화격은 0.14%로 완전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6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모가를 많이 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번 청약을 해봤습니다. 상장 당일에 매도하지 못해도 6개월 안에 분명 매도할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랑 비슷한 게 바로 WCP였죠. 이 친구도 공모가가 6만원인데 쭉 떨어졌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덧 54,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10% 가격 그 이상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 본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만약 6만원이 넘어준다면은 윤성 FNC도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보를 보자면은 상장일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공모가는 49,000원, 균등 청약을 하셨다면은 23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기릿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5개는 조금 적고 한 10개를 해야겠다라는 판단하에 10개만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은 3,900억, 유통 비율은 29.79%, 그래서 유통금액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은 1,100억 수준인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있네요. DTNCR로. 자, 이 친구는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관 경쟁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좋은 결과를 준다면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한 주당 3,000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면 야 정말 땡큐다 라는 생각과 함께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 당일날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낸다, 한 2,000원 3,000원 더 빠진다, 그렇다면 기름들 판단하에 손실이 더 커지는 게 걱정되고 그 다음에 괜히 신경 쓰는 게 싫다면 그냥 바로 매도 손절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면 뭐 어차피 공모주 특성상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고 한번 들고 가보자,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니까 뭐 나중에는 오르겠지,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냥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좋은 가격이 오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무려 7개나 있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 유비온, TFE, 제이오, 엔젯, 밀리에서제, 인벤티지랩, 이 중에서 T3 엔터테인먼트와 그 다음에 유비온 이거를 지금 보고, 그리고 다음 2부에서 TFE, 제이오, 엔젯, 밀리에서제, 인벤티지랩 이렇게 5가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빨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은 T3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공모가는 1,7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요 기업은 진짜 심플한 기업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드론 관련 회사인데요. 뭔가 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게임에 관련된 걸 보자면은 T3 엔터는 대표작인 리듬 댄스 게임 오디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오디션 기억나시나요? 저 기릿은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은 친구들이 오디션을 PC방에서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저 기릿 또 두 눈을 의심하고 아직도 있다고 라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데 아직도 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출시된 오디션은 18년 동안 전세계 37개국에 서비스가 되었고, 그리고 누적 가입자 수는 7억 명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디션은 지금 옛날처럼 고인물만 있는 게임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규 가입자 비중이 무려 18.5%나 되고, 그리고 전세계 올해 상반기 평균 MAU는 약 71만 명이 이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충격적이죠.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했던 그 오디션이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돈을 아직도 열심히 잘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T3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기는 도대체 한국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나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위쪽에 충격적인 게 두 개 있습니다. 일단 한국 매출을 보시면은 19년도에는 210억의 매출,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390억의 매출, 21년도에는 460억의 매출, 그리고 올해 반기를 봐도 절대 꿀리지 않는 245억의 매출을 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2만 해도
작년보다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30%가 넘는다는 거. 그 중심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네요. 예전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전체 매출 합계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도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게 다양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이브 같은 경우에 BTS로 이제 열심히 먹고 살았지만, 그런데 BTS가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쭉 떨어지는 것처럼, 요 T3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나중에 오디션이 인기가 없으면은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했는데, 하지만 이 기업 현재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오디션 라이프. 여러분들이 딱 보다시피 뭐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딱 메타버스가 떠오르죠. 메타버스형 게임이라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 목표라고 하며, 이 부분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타이밍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의료용 VR 기기 전파 인증 받았다. 그리고 요 소식이 나오자 이 기술은 결국 메타버스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렇게 주가가 쭉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었죠. 이런 타이밍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온다는 거는 분명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게임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드론에 관련된 것도 있다고 했죠. 자, 여기 매출 비중을 딱 보니까 오히려 게임보다 드론 사업 부분의 매출이 더 큰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무려 54%나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도대체 무슨 드론인가 봤더니 한빛 드론이라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부터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고, 혹시나 여러분들 드론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DJI라는 기업을 빼고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 농업, 교육, 소비자용 드론을 유통 및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업용 드론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업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일단 이 기업 T3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래프톤, NC소프트, 웹젠, 미트원, 컴투스 등등등 요런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해서 평균 펄을 16.8로 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게임주에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주가 상황 좋지 않지만 옛날처럼 엄청나게 비쌌던 거품이 낀 상태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 부분에서 꽤나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T3 엔터테인먼트는 욕심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할인율이 진짜 엄청나죠. 52.2%에서 57%를 때려서 공모가 밴드를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50% 때리면 평균 퍼가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린데, 야, 이거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드론 관련 기업 아니겠습니까? 둘 다 꽤나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그런 기업이 퍼가 8이라는 거는 당연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청약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기관 평가는 어땠을까요? 완전 좋았습니다. 1700대 1. 기관도 이런 생각을 동시에 했다는 거겠죠. T3 엔터가 욕심을 안 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700원에 57%, 그 다음에 1700원 초과가 34%인데, 이 와중에 한 1800원, 1900원 또 욕심을 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T3 엔터는 욕심을 내지 않고 원래 상단인 1,700원에 확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의무 확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매출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드론도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오디션도 잘 팔리고, 이제 내년에는 메타버스 게임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붙으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3 엔터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 요즘 찾기 쉽지 않아요.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고요. 그러니까 바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소 청약 금액은 100주 기준 85,000원입니다. 기관 수혜 측은 1,700대 1, 의무 확약은 4%, 주관사는 미래세 증권이니까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 당일에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요즘 미래세 증권이 진짜 많네요. 마지막으로 예상 시총은 1115억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립과 희리 당연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입니다. 유비온이라는 기업을 보고 이제 1부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미래세 증권이네요.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8일부터 9일, 화요일부터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공모밴드는 1,800원에서 2,000원. 자, 요 친구는 온라인 교육 중심의 에듀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온라인 교육에 ICT를 접목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에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고, 수많은 국가에서 에듀테크에 관련한 사업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오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공모 자금을
LMS 플랫폼 R&D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LMS 플랫폼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일련의 플랫폼을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비온의 LMS 브랜드명은 코스모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대학교 학습 플랫폼, 초중고 학습 플랫폼, 그리고 이런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 경비 교육,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육원, 와우 패스, 와우 내일 배움 카드, 이런 식으로 모든 교육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 기업은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2020년부터 그때 쭉 올라갔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 때 영향이 아닌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스 있죠? 이 친구의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처음에는 10%였지만 33%, 33%, 36%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출 비중은 해외 프로젝트와 교육 서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실적은 잘 나오는가 봤더니 실적 성장세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마지막에 보시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반기가 아니라 반기로 치면은 야 이거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업 연도가 10월부터 9월까지라서 약간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4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게 1년이라는 거기 때문에 2개 분기, 그러니까 반기가 아니라 3개 분기를 합친 실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감안해도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기업 유비온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 예정은 18일 금요일, 10주 기준 만원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기관 수요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야지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살짝은 아쉽다, 우리가 아마도 패스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 좋은 점은 뭔가 봤더니 바로 예상 시총이 394억밖에 안 됩니다. 완전 소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어떤 큰 금액이 조금만 들어와도 갑자기 주가가 쭉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은 비싼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날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마도 패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업을 두 가지를 봤고요. 남은 기업 5가지는 2부에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